왜 제 연금이 줄어든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바꾼 게 없는데요. 5년 동안 매달 똑같이 받아오던 기초연금이 이번 달부터 갑자기 7만 원이나 적게 들어왔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기준이 바뀌었다고만 하더군요. 대체 무슨 기준이 바뀐 건가요? 기초연금이 없어진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70세로 나이가 올라간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잠깐 그 걱정부터 멈추시고 이 영상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년, 10년을 받아오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끊긴 어르신들. 그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받을 수 있는데도 소문만 듣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35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차 있으면 안 된다던데, 자식 있으면 안 된다던데, 다른 연금 받으면 안 된다던데, 잘못된 정보들이 어르신들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오해와 불안을 정확한 사실로 바로잡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기초연금 폐지, 기초연금 축소 이런 글들이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국가가 폐지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이 기준이 70세로 올라간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일부 학계에서 제안한 의견일 뿐입니다. 정부가 결정하거나 추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는 만 65세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은 점점 받기 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여러 제도가 어르신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차량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배기량으로 따졌습니다. 1600cc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이었죠. 그래서 20년 넘은 낡은 차를 가지고 계셔도 배기량만 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2024년부터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의 실제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크더라도 오래된 차라서 시세가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1800cc 승용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2020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차량 배기량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신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이제 15년이 넘어서 중고차 시세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 넘게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감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억울하게 만든 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각각 20%씩 깎였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받으면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4만 원씩만 받는 겁니다. 두 분 합쳐서 48만 원이죠. 혼자 사는 사람 2명이면 60만 원인데 부부는 48만 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우리 평생 함께 살았다고 벌을 주는 겁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부 감액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계속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준이 매년 조정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상향 조정됩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변하니까 기준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3년 전에 포기하신 분들, 올해 다시 신청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에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어서 탈락했던 분이 올해는 기준이 213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합격하는 겁니다. 본인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기준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탈락의 함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바로 회원권입니다.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가입했는데 지금은 안 쓰는 회원권 있으십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회원권은 실제로 가치가 거의 없어졌어도, 심지어 그 업체가 망했어도 일단 명의상 가지고 계시면 전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0년 전에 100만 원 주고 산 헬스클럽 회원권, 지금은 그 헬스클럽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의가 남아있으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실제 가치는 0원인데 말이죠. 한 어르신은 20년 전에 가입한 콘도 회원권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 콘도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지 오래됐고 회원권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서류상으로는 재산으로 잡혀서 탈락한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원권을 정리하는 겁니다. 팔 수 있으면 팔고 팔 수 없으면 폐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재산에서 빠집니다. 두 번째 함정, 자녀가 주는 용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효도하는 자식들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기초연금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 통장으로 매달 현금을 입금한다면 이건 소득으로 잡힙니다. 소득인 정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의 공과금, 병원비, 보험료 등을 직접 납부해 드린다면 이건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같은 돈인데 방식만 다른 겁니다. 한쪽은 소득으로 잡히고 한쪽은 안 잡힙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통장으로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신청이 탈락했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원이 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하지 마시고 공과금이랑 병원비를 직접 내드리세요. 그 다음 달부터 아들은 어머니 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전기세, 가스비, 전화요금,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방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억울하게 탈락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공무원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아. 이것도 오해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으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본인의 연금액이 월 484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인 정액 기준도 맞아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 수급자보다는 적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 분은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셨고 지금 공무원 연금을 월 180만 원 받고 계십니다. 나는 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해당 안 되라고 생각하고 신청조차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이 알려줘서 신청했더니 월 15만 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10년 동안 모르고 지나친 겁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함정, 차량 시세입니다. 아까 차량 기준이 배기량에서 가액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차 시세로 따져서 4천만 원 이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본인은 중고차 시세가 3천만 원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조회해보니 4,200만 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우 200만 원 차이로 탈락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차량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명의 이전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급하게 재산을 처분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함정, 숨은 금융재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잊어버린 통장 있으십니까? 20년 전에 만든 적금 통장,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 이런 것들 말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국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전부 다 조회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잊어버린 통장이나 보험도 다 나옵니다. 한 어르신은 3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습니다. 월 3만 원씩 내는 적은 보험이었는데 지금은 해약 환급금이 800만 원쯤 됐습니다. 본인은 까맣게 잊고 계셨는데 기초연금 신청하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800만 원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했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보험을 해지하고 신청했을 텐데 모르고 있다가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 명의로 된 금융재산을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전화해서 제 명의로 된 계좌나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6번째 함정, 이게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자산 급처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재산이 많아서 탈락하는 거면 재산을 처분하고 신청하면 되겠네? 맞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갑자기 큰 돈을 처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는 이걸 의심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거 아닌가? 그래서 자연소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 이상을 급하게 처분하면 그 돈이 아직 있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어르신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소득 인정액을 높여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신청 한 달 전에 급하게 팔았습니다. 1억 원을 받아서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1억 원을 급하게 처분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연소비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1억 원이 아직 재산으로 계산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을 처분하려면 최소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한 돈의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로 썼다, 생활비로 썼다, 이런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급하게 처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탈락의 함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 반드시 다시 신청하십시오. 2년 전, 3년 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그때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차량 기준도 바뀌었고 소득 인정액 기준도 올라갔습니다. 특히 차량 배기량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꼭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2024년부터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가액으로 판단하니까요. 15년 이상 된 차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소득 인정액이 조금 초과해서 떨어지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매년 기준이 상향 조정되니까 올해는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분들이 용돈을 주시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통장으로 돈 보내지 말고 공과금이랑 병원비를 직접 내줘. 이것만으로도 소득 인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전화요금, 건강보험료, 병원비 이런 것들을 자녀가 직접 납부하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과 결과는 똑같은데 기초연금 신청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신청 시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 15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십니다. 이러면 1개월 손해를 보게 되니 미리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거든요.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생일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고 3개월 후에 신청하면 그 3개월치는 못 받습니다. 3개월치면 1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일 1개월 전에 꼭 신청하십시오. 늦어도 생일 당월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주민센터까지 가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 신청이 어려운데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다 도와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도 도와드리고 궁금한 것도 설명해 드립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하십시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주민센터에서 소득 인정액을 정밀하게 계산받으십시오. 인터넷에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대충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은 훨씬 복잡합니다. 온라인으로 대충 계산해 보고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센터 가서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고 기본 재산액 공제라는 것도 있고 지역마다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과 지방에 사시는 분은 기본 재산액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을 혼자서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셔서 정확한 계산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인 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여러분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조회해서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방법도 알려줍니다. 온라인 계산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손해입니다. 6번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그리고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신분증과 통장사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등록증, 이런 식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서류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실제 성공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김 어르신은 아들이 매달 6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인 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상담원이 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드님이 현금으로 보내지 마시고 어머니 공과금을 직접 내드리게 하세요. 아들은 그 다음 달부터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60만 원을 입금하는 대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통신비, 건강보험료, 그리고 병원비를 직접 납부했습니다. 합치면 월 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합격이었습니다. 월 33만 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똑같이 효도하는 건데 방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것 하나로 매달 33만 원을 더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 박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공무원 연금을 월 170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나는 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나도 공무원 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아? 박 어르신은 깜짝 놀라서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습니다. 공무원 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번 오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정밀 계산을 받아봤습니다. 공무원 연금 170만 원에 부인과 함께 사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예금 2천만 원,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더니 기준 안에 들어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신청하셨고 월 18만 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일반 수급자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1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만약 65세 때부터 알았다면 지금까지 430만 원 정도를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기초연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받기 쉬워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합리했던 기준들이 하나씩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겁니다. 부부 감액 제도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기준은 이미 개선됐습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소문만 듣고 포기하는 분들,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고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35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세금 내고 자식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신 겁니다. 그 대가로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는 것, 그게 기초연금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내가 받으면 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못 받는다고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으면 그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국가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몫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올해 꼭 다시 신청하십시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다시 신청하십시오. 배기량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민센터에 가서 정확한 계산부터 받아보십시오.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용돈 주시는 분들, 방법을 바꾸십시오. 현금 입금 대신 공과금 직접 납부로 바꾸면 됩니다.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주민센터에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초연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70세 상향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둘째, 2024년부터 차량 기준이 배기량에서 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소득인 정액 기준이 매년 상향 조정됩니다. 과거 탈락자도 재신청하십시오. 넷째, 회원권, 자녀 용돈, 숨은 금융재산, 급한 자산 처분 조심하십시오. 다섯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늦지 마십시오. 여섯째, 온라인 계산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서 정밀 계산 받으십시오. 일곱째, 공무원 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자녀 용돈은 현금 입금 대신 공과금 직접 납부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제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기준들이 많았고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겁니다. 부부 감액도 언젠가는 폐지되거나 완화될 겁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도 계속 개선될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문에 속지 마십시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실천하십시오.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기초연금 다시 신청해봐. 기준이 바뀌었대.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부모님께 알려드리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기초연금 신청해 보셨어요? 요즘 기준이 완화됐다던데요.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는 대한민국,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초연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민센터 문을 두드리십시오. 상담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평생 열심히 사신 여러분, 이제는 당당하게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복지 혜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말고도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